애터미의 영원한 빠꾸라이 로얄마스터 이응마입니다. 전 줌으로 강의하는 거를 잘 못해가지고 괜히 낯설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2년 반 동안 줌 강의를 내가 3번인가밖에 안 해봤어요. 내가. 그래서 솔직히 줌 강의는 하는 나도 열정이 안 생기고 듣는 여러분도 열정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태현 총장하고 이제 교차 강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서 얘기를 했더니 줌 강의를 해달라 하고 나 줌이 자신이 없는데 해달라 해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데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쨌거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가운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오신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들어왔나 봐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조금 하다가 끝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애터미 오기 전에 트럭 운전을 20년이나 했죠. 근데 그 트럭 운전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작은 트럭이 아니라 대형 트럭이기 때문에 모두 장거리만 가야 됩니다.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장거리를 가야 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녁에 술도 못 먹어야죠.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그런 생활을 20년 정도를 하다가 사고가 생깁니다. 제가 사고를 낸 건 아닌데 내가 사고가 내니까 기계차가 사고를 내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운전한 데가 어디냐면은 또 가덕에 있는 진로 석수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19톤 윙바디를 운전을 하는데 기계차가 그 생수를 싣다가 제 발등에 올려놓고서 미는 바람에 발등뼈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2달 입원을 해서 있다가 병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번 기회에 그만두지 않으면 내 명대로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퇴원하면서 일을 그만둡니다. 근데 그만두니까 할 일이 없죠. 저는 한 집에 가장이다 보니까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데 갑자기 하던 일을 그만두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대학이나 가자. 뭐 나이 먹어서 본 대학? 그래도 갑니다. 지방대, 즉 노가다에 갑니다. 노가다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집에 자주 못 오죠. 지방에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오고 2번도 오고 띄엄띄엄 오다 보니까 우리 집 늦둥이가 있어요. 그 마흔둥이인데 제가 지금 대학교 2학년 돼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왔더니 그 아이가 나를 보고서 보통 아이들 같으면은 아빠를 보면 반가워해야 되는데 얘는 나를 보고 낯설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좀 돈을 좀 적게 벌어도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지방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시 청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서 일을 다시 하는데 이 돈이 더 줄어든 거죠.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월급 그때 당시 200만 원을 받아가면서 청주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구나 싶어가지고 인테리어 일을 제가 시작을 합니다. 제가 원래 목수 일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인테리어를 시작했는데 제가 청주가 고향이 아니고 충남 당진이 고향인데 청주를 와보니까 학연, 지연, 세례대가 많이 얽혀 있어요. 일이 좀 많이 있을 때는 내 차례가 오는데 일이 좀 없으면은 내 차례가 오질 않아요. 2008년 겨울에 제가 이제 겨울에 일이 없어가지고서 집에 좀 놀았어요. 한 일주일 놀으니까 집사람이 눈치 줍니다. 한 열흘 놀으니까 이제 대놓고 말해요. 나가 놀으라고. 나가긴 어딜 나가요. 추운데 집에 있어야지. 그렇다고 청주에 내가 고향도 아닌데 친구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버티고 있는데 집사람이 나가라고 자꾸 떠듭니다. 또 어딜 가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서 말하기를 처제가 하는 사무실 가봐. 거기 뭐 하는데. 화장품 판매. 좀 말이 좀 되는 소리야. 내가 이 얼굴 무슨 화장품을 팔아. 이렇게 뭐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가보라고 해서 기다릴 한끗 갖고 갑니다. 화장품 판매하는 아줌마들이니까 이쁘겠지.
하고 기대를 엄청 갖고서 갔어요. 갔더니 기대가 크면 뭐가 크다고 그래요? 실망이 컸어요. 가보니까 아줌마 넷이 앉아서 미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면 원탁 미팅이죠. 어쩌면 하나가시다 머리가 폭탄 맞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화장품 판매한다는 아줌마들이 뭐 모습이 저래. 당신들이 이거 해가지고 성공하면 내가 소리다 장을 지지겠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장 지질 일이 안 생겼어요. 그 네 아줌마 모두가 다 죽었어.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코드가.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좀 2% 부족한 분이 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분명히 2% 부족해. 근데 그분은 아침에 출근을 하자마자 매일같이 똑같은 겁니다.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저거 말이 씨가 되는데, 속으로 그랬는데 진짜 말이 씨가 됐어요. 죽었어, 코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던 아줌마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 제가 그 사무실 가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나 하고 찾아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사무실 청소를 하고, 그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2008년 12월 30날이 저거였어요. 저기 대덕연구단지에서 원데이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거기 갑니다. 그것도 트럭을 끌고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다 수용청 앞에 있는데 트럭을 받쳐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멀리 세워놓고서 걸어옵니다. 와서 세미나를 듣는데, 그때 당시 회장이 뭐라고 하시냐면,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거라. 그 말씀을 하셔서, 그래, 내가 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서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2009년 신정을 세고 첫 출근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애터미에 발을 뛰어들었는데, 제가 그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사는 것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술을 먹어야 돼. 소주 한 병 반이면 적당한데 반 병 남겨놓으면 또 아깝잖아요. 또 나머지 먹습니다. 이 소주 2병을 먹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라, 죽자 하면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때 당시 어려. 이렇게 보니까 자고 있어요, 애들이. 근데 제가 아버지를 7살이 돼가지고 아버지 없는 서름을 굉장히 많이 받고 큰 내가 그거를 아이들한테 그대로 내몰리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 죽고 또 삽니다. 살고 다음날 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또 힘이 들어. 그래서 저녁에 술 먹고 나면 또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을 적에 제가 회장님 그 유일한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 듣고, 그래, 어차피 죽으려고 맘 먹었으니까 내가 이거를 가지고서 마지막 기회니까 죽을 각오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때도 안 되면은 우리 네 식구 다 같이 동반 자살해 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죽을 각오로 뛰었더니 제가 나와서 첫 달에 팀장을 갑니다. 판매단 건너뛰었어요, 제가. 그 판매는 누가 했냐면 우리 집사람이 했던 거예요. 내가 나오기 전에 집사람이 판매사를 갈았는데 유지는 안 됐고 되다 말다 하는 판매사 했는데, 제가 나와서 첫 달에 팀장을 갔어요. 자, 그러고서 집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명의 바꿔줘. 그랬더니 집사람이 두 분은 한 코드니까 안 바꿔도 된대. 그래서 아니야. 난 명의 안 바꿔주면 난 이 일 안 해. 그럼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 여러분들 보면 부부 사업자도 이러잖아요. 명의를 바꿔주나 안 바꿔줘가지고 많이 싸워. 자, 근데 왜 내가 그 말 했냐면은, 앞으로 내가 국장도 가고 본부장 나가고 쭉 갈 건데 내가 당신 이름 부를 때 올라가야 돼. 내 이름 불러서 올라가야지. 그래서 바꿔야 돼. 라고 하니까 바꾸죠, 이제. 그래서 제가 명의를 바꾸고서 팀장을 가고, 팀장 간 뒤로 국장을 가기까지 8개월 걸렸어요. 8개월. 그럼 8개월이면 분기별로
가지고 보면 16분기예요. 근데 그 16분기 중에 심장 유지를 15번 합니다. 한 번은 왜 또 쳤느냐면은 2009년 8월 달에 애터미라는 이름으로 다시 탄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터미 전에는 선바이오비즈라는 방문판 회사였어요. 그렇게 하다가 애터미라는 회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전산이 열흘이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15일 중에 열흘이 전산이 죽으니까 그 5일 만에 팀장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판매사 유지를 하고 15번 팀장을 유지하고 9개월째 되는 해, 저기 그 달에 제가 국장을 갑니다. 근데 국장 갈 때 당시에 제 수입이 팀장으로 받던 수입이 1,200만 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서 초기에 돈이 안 돼서 힘들었다는 그런 말을 안 들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국장을 가고 잘 나가고 있었죠. 남들이 뭐라 했냐면은 A급 국장이 있어요. 그 정도로 잘 나가고 있는데 2008년에, 아니, 2010년도에 제가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2010년 8월 달에 제가 위암 수술을 받고 열흘 만에 퇴원을 해서 퇴원은 이제 열흘 만에 제가 센터 강의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완치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먹던 거는 하루 3끼 죽을 먹을 상황이었어요. 죽을 먹으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제 사라가 원주 쪽이 많이 있으니까 원주로 강의를 가면은 2시간을 운전으로 가야 돼요. 2시간 운전으로 가가지고 2시간 강의를 하고 배가 고프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집에 내려오면서 전화를 합니다. 나 몇 시면 도착한다.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 죽을 먹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 했냐면 나보고 당신 미쳤어. 난 미쳤어. 미치야 미치지. 하면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된 결과 8월 달에 위암 수술을 하니 10월 달에 제가 본부장을 갑니다. 본부장을 가면서 제가 연봉 2억이 되는 노얄 클럽에 입성을 합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은 노얄 저희 클럽이 멤버가 한 300여 포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노얄 클럽에 입성할 때 당시는 20명 있어요. 20명. 제가 21번 노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 3년 만에 연봉 2억을 도달할 정도 되면은 얼마나 미친놈처럼 일을 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얼마 되지 않은 분도 있고 또 오래 된 분도 있겠지만은 저처럼 미친놈처럼 일을 해봤냐 이거예요. 해보지도 안 하고 이 애터미 일이 되네 안 되네 이렇게 말들어놓은 거는 참 제가 볼 때는 웃기죠. 자, 근데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돈이 안 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죠. 애터미 돈 안 돼. 자, 비슷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맞아. 뭘 맞아 맞기를. 걔가 몽둥이로 맞아. 자, 돈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돈이 안 되게 일을 하니까 안 되는 거. 맨날 모여가지고 불만, 불평, 누구 헐뜯고 스폰서 헐뜯고 파트너 헐뜯고 맨날 이러고 있으니 뭔 일이 되냐 이거예요. 아, 물론 여러분들 얘기는 아니고 우리 파트너들 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애터미 일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안 되는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일을 돈이 되게 해야 되는데 열심히는 한데 열심히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은 열심히가 아니라 그 잘이 뭐냐면은 지혜롭게 스폰서와 파트너 사이에 소통을 잘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스폰서한테 불만이 생기고 파트너한테 불만이 생기고 그러니까 융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싸워. 누구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요. 누구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요. 자, 부부가 살면서
부부싸움을 하면은 남편이 믿고, 어? 마누라가 미워. 그래도 한 집에서 자야 돼. 한 방에도 안 잘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스폰서 파트너하고 이게 싸웠어. 밉죠? 싸웠을 때 당시. 자, 아침에 센터 나가가지고 얼굴 봤어. 그리고 각자 일을 해. 그리고 집에 갈 때 한 집으로 집에 들어가나요? 다 각자 따로 들어가잖아. 그게 얼마나 천만 다행이냐고. 그런데 뭘 이렇게 불만이 많냐 이거죠. 이게 스폰서하고 소통이 안 되면은 문제가 어디에 생기냐면은 나로 인해 가지고 내 파트너들한테 영향이 온다는 얘기죠. 제 산하 파트너 중에 한 4년 전에 저하고 등을 졌어요, 이제. 그 파트너가 지금 팀장인데 만년 팀장이에요. 근데 그 파트너의 파트너를 내가 국장을 둘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 나를 봐도 인사도 않고 나를 봐도 쌩까더라고요. 그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제 세미나에 왔더라고. 와가지고 센터 코드 내려고 그러니까 서류 좀 내달라더라고. 그래서 입장 바꿔서 거기 봐. 너 같으면 내주겠니? 네가 4년이라는 시간을 나하고 소통을 안 하고 나하고 등지고 살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센터 코드 내려면 너 같으면 내주겠니? 안 내줘. 하니까 어제 와서 딱 무릎 꿇더라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너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하고 소통 안 하고서 해서 네 조직 성장했어 안 했어? 못했대. 그냥 겨우 버텼대. 근데 그걸 이제 깨달았어? 우리 일을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 함께 같이 해야 되는 일인데 네가 하지 못하는 일을 스폰서가 해줄 수가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걸 네 혼자 하려고 있으면 그러면 성장하든지 성장 못하면 바짝 엎드리든지 둘 중 하나 할까. 그래서 이제 어제 4년 만에 이제 대화로 이제 풀고 센터코드 내는 거 내가 해주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혼자 성장 못할 것 같으면은 스폰서한테 기대라. 분명 내가 하지 못하는 걸 스폰서 할 수 있다. 그건 뭐냐면은 영향력이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보다 스폰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을 땡긴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내 지인을 내가 깨치려면은 절대 안 깨져요. 그렇지만은 내 위에 있는 영향력 있는 스폰서가 한마디 하면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 마음에서 와닿는 게 다르다는 거죠. 자, 저 같은 케이스가 스폰서고 소통 않고 큰 케이스인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왜 스폰서고 소통을 안 했냐면은 여러분이 다 아다시피 내 스폰서는 김경숙 하나예요. 내 위로. 자, 코드는 내 위에 지금 크라운이 위에 있지만은 내가 본부장 가고 난 뒤에 나왔기 때문에 스폰서 역할을 하나도 못했지. 그러니까 위에 김경숙 리페럴밖에 없는데 나한테는 그냥 처져는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 하길래 제가 한마디 합니다. 아유 너나 잘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처제가 나를 이뻐했겠어요. 대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뒤로 처제가 나한테서 손을 떼버리더라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랬으니까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노얄바 스타까지 올라오는 거를 스폰서 도움 없이 나 혼자 성장해 왔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할 말이 이제 있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자, 나처럼 혼자 성장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스폰서 영향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총장님 그쪽에는 가족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다 얽혀 있죠. 그러니까 스폰서로 보이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십이 깨지고 파트너십이 깨진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때 그것이 진짜 일을 잘하는 거지. 응?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이제 김정석, 김사학, 응? 저 김사연, 조카 주선아 5명이 일하고 그랬지만 다 각자 개인 플레이.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나가지만은 다 성장했어. 물론 앞으로 더 성장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 가족은 좀 개성이 강해가지고 누구 간섭을 받지 않고 누구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하는 가족이다 보니까 우린 각개인도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다 해냈어.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애터미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고 슬럼프도 오고 슬럼프가 보면 보통 3개월, 6개월 이런 단위로 슬럼프가 오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는 인맥 다 고갈되고 나면은 어디 가가지고 개척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길거리 가가지고 지나가서 붙잡고 애터미 아세요? 해가지고서 물건 하나 팔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내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물건이 필요해서 지금 당장 하나 나한테 구매할지 모르지만 필요할 때 아무 데나 가서 사는 게 소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길거리 캐스팅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노조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내 사람은 될 수 없다. 자, 그러면 내 인맥이 다 떨어졌어. 그럼 어디 가도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컨택한 파트너의 지 인맥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 그거를. 우리 파트너도 보면은 맨날 그 자리에 있어. 제 소실 하나가 안양, 부천, 수원, 안산, 저 원주, 춘천, 영주, 제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바닥이 다 좁아요. 원주도 38만인가밖에 안 돼. 제주도가 기껏 해봐야 60만. 자,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60만 인구 중에 20세 이하 떼고 또 한 고령층 떼고 나면 몇 명 남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소비한다고 해도 안 돼. 자, 그러면 제 사람 원주 38만 중에 거기서 차 떼고 버티고 뭐 얼마 돼? 거기에서 나 혼자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다 나눠먹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인구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쳐봐야 5,130만. 거기서 20세 이하 빼고 한 80세 이상 또 빼버리고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 다 빼고 몇 명 남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지껏 커왔는데 국내 시장은 성장이 여기서 한계가 왔다. 물론 소비자는 늘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인구를 딱 봐가지고 야, 여기에 내 조직을 생성해서 내가 얼마큼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걸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회장님 강의 중에 수도 선부라는 말을 하셨어요. 자, 어저께도 그에 물어봤더니 그 뜻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그 강의를 못 들은 거예요. 자, 수도 선부라는 건 말 그대로 그거예요. 배는 물이 들어와서 띄우는 거라고. 사람이 드는 게 아니라 배는 물이 띄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 여러분들의 배를 띄울 수 있는 물이 있나 없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 배를 띄울 수 있는 물이 없다면 그 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배를 들어서 물이 많은 곳으로 옮겨가야지. 그 마냥 물이 들어오기만 기다린다면 우리 충청북도에 물 들어오는 데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충청북도에? 물이 없잖아요, 여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좀 멀리 벗어나야 되는데 나가보니 인맥이 없어. 자, 그런데 나는 인맥이 없지만은 내 파트너 속에는 분명히 일부의 인맥이 있다는 거죠. 그 인맥을 찾아서 같이 뛸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야 여러분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날이 엄청 덥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뛰기가 좀 어렵겠지만은 더운 거는 어차피 이 또한 지나가요. 그러면 자 앞으로 더워. 계속 더워. 어? 8월 달도 더울 것이고 9월도 더울 것이고 그렇지만은 추운 날도 오잖아요. 그러면은 추운 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보니까 나오더라고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영업자 한파가 IMF 대가르기 때보다 더 춥다고. 자, 그럼 여러분들 삶이 더 추워지면은 지금 이 더위는 이겨내야 되는 거죠. 더워서 못하고 추워서 못하고 언제 이러? 겨울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해가 지면 집으로 가야 되는 귀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겨울에 일을 별로 못해. 5시만 되면 어두워지니까 집에 가. 자, 지금은 8시가 돼도 어둡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때 일을 안 하면 언제 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부터 1년 아니면 2년 길게는 3년을 한번 후회 없이 뛰어보라는 거예요. 베타민을 하면서 내가 성공을 하든 하지 못하든 관계없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가지고 난 정말 후회 없이 됐다. 어? 남들이 미친놈이라 소리 들으면서 할 정도로 정말 후회 없이 뛰었다. 이렇게 뛰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12월 말에 여러분들이 걸어온 1년을 돌아보세요. 돌아봐가지고 아 내가 정말 후회 없이 뛰었나 아니면 그러지 못했나 더 뛸 걸, 더 할 걸 이게 아니라 정말 나 후회 없이 했어. 그래서 이만큼 저력이 컸어. 이렇게 될, 될 정도로 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터미를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해가지고 노후가 준비되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거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뭐 일을 하기도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가난은 분명히 대물림 되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물려받은 게 딱 하나, 가난이에요. 제가 아들만 사형제 막내로 컸는데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어. 사형제가 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재산 때문에 싸울 일은 없어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물려받은 가난, 그 대물림받는 가난을 우리 아이들한테 그대로 물려주는 건 어제 김현성 편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죄라고.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산을 물려받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가난을 물려받았다면 그거 반드시 대물림 됩니다. 자, 그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더 열심히 하고 더 최선을 다하고 어?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버는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 쉬워지는 게 있어요. 그게? 나가서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일도 지금 같은 땡끝에 이러면은 어? 땀이 범벅이 돼서 돌아오는데 그 돈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받는 일을 하면서 힘이 안 들겠네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가난은 대물림이 된다. 근데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이 도구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46.5%예요. 그럼 OECD 평균 3배예요, 3배.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들이 자살률이 1년 만에. 그분들이 왜 죽겠어요? 근데 죽는 거, 왜? 너무 힘들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저녁이면은 에어컨을 다 틀어놓고 저녁에 주무시잖아요. 근데 저 서울의 영등포 가면 쪽방촌이 쪽방촌. 그분들 거기서 그 쪽방에서 에어컨 돌릴 수 있나요? 부채질로 가는 거지. 얼마나 좋겠어요. 상상을 해봐요. 에어컨을 켜고 집에 있는 데도 더운데 쪽방촌에 그 좁은 데서 얼마나 덥겠냐. 자, 근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나요?
그분들은 또 젊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원치 않았던 삶이 나이가 먹어서 왔단 얘기예요, 지금. 그럼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안 살려면은 지금 젊었을 때, 또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기회가 왔는데도 잡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을까, 준비가. 준비된 자는 반드시 기회가 오면 잡을 수가 있지만은 준비되지 않은 자는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애터미는 지금 기회란 말이지. 이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는 잘 살아요. 그냥. 근데 국민들도 잘 살아요. 문제는 앞으로지. 여러분들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이웃나라 일본을 제가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서 강의하라 7번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내가 많이 갔다 왔는데 제가 갈 때마다 느꼈어요. 그거를. 뭘 느꼈냐면 일본의 지금 모습이 10년 뒤에 우리 모습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국내에 들어가지고 퍼뜨렸는데 그런 강의를 해줬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잘 살죠. 전 세계적으로 잘 살죠. 근데 국민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요. 일본이라는 나라의 젊은 층이 결혼식을 못하고 동거생활을 하는 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돈이 없어가지고. 일본 사람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작은 차, 작은 집 살으니까 아주 굉장히 검소한 것 같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소심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작은 차, 작은 집, 돈이 없어서. 소식, 돈이 없어서. 진짜 이거.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은 일본 그 TV 한번 보세요. 아나운서나 누가 일본 사람들 머리 파마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머리 파마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멋을 부릴 줄 몰라서 이게 아니에요. 자, 미용실에서 파마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 월급 20만 원 받아가지고 파마하는데 6만 원 들어가. 여러분 파마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물가가 그렇게 비싸서 그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응? 근데 물가가 올라가는데 임금이 그만큼 올라가냐 이거죠. 안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제가 10년 뒤에 우리 모습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또 뭘 봤느냐면은 일본의 직장인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5천 원짜리 이상 밥을 못 먹더라고. 그럼 뭐 점심시간에 뭘 먹느냐? 그 양복고 하이칼라들이 편의점에 가가지고 다 도시락을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저거 우리나라로 곧 들어오겠는데 하고 제가 들어왔는데 딱 3년 뒤에 우리나라 편의점에 도시락이 깔리기 시작하더라. 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그 얘기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 직장인들 점심에 편의점 가서 도시락 먹고 편의점 가가지고 컵라면 먹고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한 끼 식사가 최하 8,000원에서 10,000원씩 가잖아요. 점심 밥 먹으려면. 그 돈이 아까 없어서 편의점 가서 도시락 먹고 컵라면 먹고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10년 뒤에 우리나라 모습이겠다라고 한다는 것이 딱 들어맞은 거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저성장 고물가 시대가 왔어요. 지금 밥상머리 물가가 남자 사람들 잘 모르죠. 시장 안 가봤으니까. 밥상머리 물가가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여자 사장님들은 시장을 가고 마트 가보니까 알겠지만은 여기 남자 사장님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남자 사장님들은 시장을 안 가봐요.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집에서 돈 몇 박 갖다 주고서 직장인들 한 300만 원 벌어다 주고서 돈 얘기니까 돈 없어 그러니까 그 돈 어디 갔어? 뭘 어디가 먹고 사는 데 섭시다. 물가가 보통 비싸냐고 지금.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 물가가 내려갈 것 같아요? 한 번 올라간 물가는 쉽게 안 내려갑니다. 지금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기름값 내려가겠죠. 조금 내려가, 조금. 자, 그렇다면은 지금 월급 생활하는 직장인들 자동차 유지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아파트 보면 차가 그냥 다 있어. 다 대중교통으로 나가지. 낮에 주차장에 내가 보면은 차 그냥 다 있어요. 반도 안 빠져. 예전같이 빠지지도 않아. 그런 시대가 왔는데 뭐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다시 갈 거냐 이거죠. 그러면 기회는 에테르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 에테르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을 책임질 건데 대충 해도 되겠어요? 이제 죽을 각오로 해야지. 그래서 나라는 잘 살아도 국민들의 삶은 힘들어지는 게 지금 시대라는 거죠. 저성장 고물가 시대.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일자리 엄청 줄고 있어요. 제가 사는 지역이 청주 사창동인데 집에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이제 사창사거리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은 농협이 하나 있고 거기 옆에 저기 있어요. 하나은행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이제 그 하나은행 간판을 보고서 딱 우회전을 해서 들어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은행 간판이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나쳤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그 하나은행 간판이 없어지면서 은행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직원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실업자 되고 실업자. 그럼 일자리는 줄고 경기는 안 좋아지고 그게 뭐예요? 정치 잘못해서? 정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일자리는 안 늘어납니다. 네. 일자리가 줄어지니까 경기는 나쁘게 돼 있어. 일자리가 주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게 자동화가 되잖아요. 지금 무인 카페 청주에도 엄청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 없어요. 내가 돈 넣고 커피 빼면 돼. 그렇게 자동화가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자꾸 주는데 뉴스 들어보니까 일자리가 늘었대. 늘었어요, 일자리가. 그런데 왜 일자리가 저기 없냐고 그러죠. 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인구가 더 늘어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신생아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고령 인구가 자꾸 늘어나, 고령 인구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시대잖아요. 그럼 고령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나는 일자리보다 더 늘어나니까 갈 곳이 없는 거라. 자, 지금 우리나라 60세 좀 넘으면 정년퇴직이죠. 60세 좀 넘으면 정년퇴직하고서 갈 곳이 없어. 근데 보니까 60세 되면 노인네 됩니까? 제가 60인데 제가 노인네 같이 보여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나가서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는 나이인데 이럴 데가 없다는 거지. 근데 애터미에서는 나이 안 따지잖아요. 인물도 안 보잖아. 저 인물 보고서 면접 봐서 들어올 것 같으면 저는 여기 들어오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버젓이 있잖아요. 내가.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나는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신은 있다. 왜? 제가 한국에서는 외모가 좀 딸립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도 그렇고 키도 작고 몸도 예소하고 딸려. 근데 얼마나 공평하냐면 제가 동남아 가면 완전 맥힙니다. 동남아 가면 난 검문단 나게 현지인을 통해 가지고 그, 이현우 전무가 항상 그 얘기죠. 동남아에서 완전 맥힌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외 강의를 많이 나갔지만은 가가지고 거부당해 보고 난 동남아 가서 이질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이 공평하냐. 그런데 내가 애터미를 안 했으면은 이 공평을 모르고 내가 살다 죽었겠지. 농담이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라는 이 독을 통해 가지고서 진짜로 부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온 게 사람 사귀러 온 게 아니잖아요. 홍콩에서
돈 벌어 성공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못하고 누구 때문에 하고는 없어. 어? 스폰서가 안 도와줘도 못하겠어요. 어차피 나로부터 사람인데 뭘 또 도움을 바래. 그런데 스폰서는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는 사람한테 다른 아이지만 도와줍니다. 그게 스폰서의 마음이에요. 자식을 키워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공부를 안 해. 안 했어. 맨 사고만 쳐 다녔어. 그러니까 내 아들이지만 이뻤겠어요? 미웠지.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는 뭘 투자를 안 했어.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딸은, 그 40등에 일어난 딸은 엄청 열심히 해. 지금 방학 때 가지고 지금 왔는데, 얘가 부산대학교 다니는데, 저거예요. 한국어학과 가야금 연구가 하고 있다. 근데 그 가야금이 돈이 꽤 들어가요, 그게. 근데 엄청 열심히 하고, 지가 하려고 하고, 진짜 한 학기 동안 집에 한 번도 안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장학금 받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 아이한테는 투자하는 게 아까운 게 1도 없어. 자, 그럼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인데, 스폰서 마음은 묵묵히 말없이 열심히 진짜 잘하고 있는 파트너 보면은 지켜보죠. 처음에 나와도, 어? 한두 달 된 사람이 막 스피치 하는데, 내가 막 어떻게 나오다가 방방방방 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스폰서가 바로 도와줄 것 같아요? 안 도와줘요, 스폰서는. 6개월, 1년 계속 지켜보지. 그 열정이 그대로 가고 있나. 지켜보다 그 열정이 그대로 가고 있으면 그때 도와줍니다. 제 스타일이 그래요. 저는 나와서 막 처음에 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전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 말지 그냥 지켜보주래. 스폰서는 안 보는 것 같아서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세미나 가서 애프터 미팅 하면서 얘기했어요. 앞으로 내 눈에 띄지 않는 파트너는 난 후원 없습니다. 자, 코로나가 오면서 위기가 왔죠. 위기가 와가지고 그 위기를 온라인 세미나로 대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기를 잘 이겨내고 버텨낸 사람도 있지만은 온라인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지금 이 자체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이 한계가 뭐냐면 강연은 나도 열정이 안 생겨. 듣는 여러분도 열정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오프라인은 달라. 현장감이 있고 생생하게 그때그때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비전을 볼 수가 있고 훨씬 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코로나가 오고 나서 그러니까 온라인 시대에 들어온 분들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 온라인 세미나에 젖었어.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중요성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날도 더운데 어딜 가나 집에 있지. 집에서 휴대폰으로 강연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누가 카톡이 와. 또 카톡 확인해야지. 또 주고받고 해야지. 또 누가 전화가 와. 또 전화도 받아야 되지. 응? 왔다 갔다. 이것저것 하다가 두세 시간을 갔어. 뭘 들었겠어요? 집중이 안 돼, 집중이. 그게 온라인의 단점이란 말이에요. 장점은 편한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오프라인은 가보니까 몇천 명이 버글버글해. 불편해. 밥 먹어도 그렇고, 나오기가 더워. 복잡해. 그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옆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 열정이 끌어오르잖아요. 또 현장감이 있고. 제가 애터미를 13년을 했는데 1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속에 2년 반 정도 세미나를 못 다녔고 제가 위암 수술할 적에 한 달 정도 세미나를 못 다녔고 그거 빼고는 제가 10년을 세미나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 그러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아팠어요.
한 번도 안 아팠어, 진짜. 아파서 세미나를 못 가본 적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 애터미가 이 조직을 이렇게 끌어내 올린 거란 말이에요. 10년 동안. 그래서 그 전에 그 노열들, 이렇게 보면 그 노열들 워크숍을 중에 쓰던 노래가 있었어요. 애터미를 빛낸 백인. 해가지고서 이제 그 노래도 있었는데, 애터미를 성장시킨 백인의 저도 한 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때는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것이 고생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무슨 일을 하는데 그 고생도 안 하고 이러네. 그래서 오프라인이 시작이 돼서 지금 2달이 됐는데 아직도 오프라인 현장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왔다 갔겠지만 제 파트너 중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스폰서 입장에서 그런 파트너들 후원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지. 혹여라도 지금 이 자리에 오프라인 세미나 오른쪽에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있다면 가야 됩니다. 가서 그 오프라인 현장의 열기를 느껴봐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조직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뭐해서 못 가고 뭐해서 못 가고 맨날 핑계 대는데 제 하나 걱정 하나가 맨날 안 와. 그래도 왜 안 하니까 이번에는 뭐 아버지가 아파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병원 가야 해서 왜 목요일만 되면 아프고 목요일만 되면 병원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요 뭔 마음이냐면은 죽은 사람 5번은 죽여야 돼. 세미나 가자 보니까 못 간대. 왜 못 가니까 장할아버지 죽었어. 초등학교 때 누구 장할아버지 갔다 와. 굳이 세미나보다 더 중요하지 그게. 몇 달 있다가 또 세미나 가니까 또 못 간대. 왜? 초등났어. 누가 죽었는데? 장할아버지. 지난번에 죽었잖아. 이게 핑계라는 거야. 왜 목요일만 되면 아버지가 병원을 가야 되고 목요일만 되면 아버지가 아프고 그래요. 국장 시기나 돼가지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파트너들이 따라오냐 이거예요. 자기가 가기 싫으니까 자기가 핑계를 대서 안 가면서 파트너한테 가장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안 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직이 그렇게 하고도 조직이 잘 큰다고 그러면은 그게 기적이지. 절대로 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겠죠. 자, 저도 그렇고 지금 이 속에 있는 저 송태현 총장이나 한국의 총장도 항상 세미나장에 나타나 있어. 그건 뭐냐면은 리더는 있어야 할 자리에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돼. 리더가 중심을 잃으면은 조직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나도 세미나 안 가고 집에 있으면 편해. 내가 가서 뭐 세미나 들을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회장님 강의 다 외우는데 뭘 들어본 거야. 다 10년 동안 10년 넘게 다 들은 건데. 그러니까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뭐 세미나 자리에 앉아서 들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 자, 근데 내가 가는 이유는 다른 내 조직의 리더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을 잡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흔들리는 나무에 새가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더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면은 조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조직 사업이기 때문에 리더 하나하나가 진짜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난 이만큼 됐으니까 뭐 밑에도 알아서 하겠지. 난 많은 국장들을 데리고 있고 많은 프로들을 봤어요. 국장만 가면은 다 된 줄 알더라고. 국장 시작이 시작. 성공의 시작이라고. 국장이 뭐가 다 됐다고 목에 힘주냐고. 그러면 권위? 국장이라는 타이틀 가지고 권위 내세우고 조직을 끌고 나가보면 참 우리가 볼 때는 기도 안 막히는 거지. 아주 목에 힘이 들어가서 기부 세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러지겠더라고요. 여기 계신 국장님들 몇 명 계실지 모르지만 그 권위 내려놓으세요. 뭔 국장이 대단하다고 국장이 목에 힘을 주는데. 국장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국장이 뭐 다 됐다.
이제 시작인데. 그리고 자기 역할, 지금 명목은 국장인데 내가 유지하는 직급이 판매사면 판매사예요. 판매사 모습으로 뛰어야지. 뭘 국장이라고 목에 힘주고 센터만 앉아 들으려고 하고,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앉아서 미팅이 하려고 하고. 뭔 미팅을 봐, 하루 종일 하는데. 필요할 때 해주고, 같이 동반해서 나가주고, 같이 후원 나가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거기 계신 분들은 잘하겠죠. 우리 애들이 그래,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난 국장만 되면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난 국장 보낼 때 항상 얘기를 해요. 이번에 국장을 간대. 그래? 가. 얼마 도와주면 돼? 얼마나 도와달래? 알았어. 도와줄게. 그런데 국장을 가는데 조건이 있어. 뭐냐? 너 국장 하고 나서 목에 힘주면 목 부질러 버린다, 내가. 그 자신 있어? 자신 있대. 그래서 저는 아주 조건부로 국장을 보내요. 조건부. 목에 힘 안 주는 조건. 그런데도 힘이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그렇다고 뭐, 이? 파트너 모가지를 부실 수 없고, 말은 그렇게 해도. 건의 내세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읽으면 이것으로 고개 숙인다고 시간 지나면 다 겸손해지고 다 건의 남들이 세워져라. 그리고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여긴 아까 말했듯이 사람 사귀러 오는 곳이 아니라 돈 벌어서 성공하려고 온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올 때 자존심을 꺼내서, 근데 날 더워서 아무데나 끊으면 안 돼. 썩어. 그냥 냉장고에다 딱 넣어. 그러고 나와서 일하고 저녁에 가서 집어넣으세요. 좀 시원하게 들어가. 자존심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세워줘. 근데 그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기 싫고 사정하기 싫고 뭐가 어떻고, 그러니까 스폰서가 나이가 나보다 어려. 그러니까 스폰서님이라고 하기도 싫고, 그럼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안 입고 뭐면 먼저 시작하지 그랬어. 스폰서가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그렇지. 내가 늦게 시작하면 어떻게 그럼. 그럼 그거 안 입고 자존심 상하면은 합박 치고 성공해 그냥.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엎드리라니까 그냥. 저기 송 총장, 한 총장 나이 어리잖아요. 아직 40대잖아. 자, 여기 계신 분 중에는 50대, 60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한 총장이 말하는 게 안 입고, 송생이 말하는 게 안 입고, 뭐. 그럼 총장 가지? 안 입고면 가라는 거예요, 안 입고면. 못 갈 것 같으면 엎드려, 그냥 말 듣고. 저는 다행히도 제 파트너들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나보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10명도 안 돼. 다 나보다 나이가 밑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요 팀은 스폰서가 나이가 어려서 불만인 사람이 많이 있을 거야.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 애텀이라는 도구를 통해가지고 진짜 노후를 준비하고 진짜 마르지 않는 샘물, 연금성 소득을 창출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노후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여기 뭐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은 일요일날 가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보면은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아요? 천국을 아무나 가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천국이라는 데는 문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거고 똑같다. 자, 주여 주에서 저기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을 보면은 내가 아는 지인들이 노후가 준비가 됐나 안 됐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노후가 됐을지 모르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노후가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주변 사람들을 애터미널 통을 통해 가지고서 노후를 준비시키면은 부자를 만들어내면은 그것이 천국 갈 일이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일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걸어온 이 10년, 13년, 애터미가 걸어온 이 크기보다
13년의 크기보다 앞으로 1년, 2년, 3년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애터미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아메이를 뛰어넘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애터미가 국내에서 1조 4,300억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20년이 넘은 애터미는, 아메이는 1조 2천억에 끝쳤어. 그러니까 아메이보다 우리가 2,300억을 더 온 거예요. 근데 제품이 달라. 우리 990원짜리 칫솔 팔고 3,000원짜리 치약 팔아가지고 올린 매출이고, 아메이의 제품은 다 비싸. 비싼 제품 팔아서 올린 매출하고 차이가 큰 거죠. 어제 김현석 편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600만 원짜리 비즈니스석을 타고도 해외에 나가는데 못 팔러 간다고? 990원짜리, 1,000원짜리 칫솔 팔러 간다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뭐를 한가에서 하는 일보다 우리는 한가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전달하는 일이지. 그 말이 그 말이지. 근데 전달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날 때, 그때가 우리가 그 수익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쓴 사람은 분명히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난다. 그게 우리 사회의 매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노동을 해서 버는 수입이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텍크 사업, 정보를 제공해주고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버는 수입. 그리고 우리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함께 같이 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부족한 거 파트너가 채워주고, 파트너가 부족한 거 내가 채워주고, 함께 같이 걸어가니까 이 일이 쉽고 할 수 있는 일이지, 나 혼자 하는 일 같은 건 능력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가당치 않다. 자, 우리가 하는 애터미는 두 줄 마케팅, 바이러리 마케팅인데, 두 줄 하는 것도 힘들어. 근데 아메이의 마케팅은 해바라기 마케팅이에요. 브레이크 어웨이식이죠. 자, 세 라인, 6라인, 9라인, 12라인 쭉 계속 독립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메이의 리더들은요, 그 사람들은 슈퍼맨들이에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아메이의 그 리더급들은요, 최하 책 몇 권 쓸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 보고 허락을 먹었어요. 못한다고. 자, 내가 성공하면서 같이 성공하는, 파트너 성공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파트너 보고, 자, 애터미가 이러이러한 일이니까 함께 같이 해보자라고 해도 데리고 왔어. 그랬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너 왔으니까 너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그 내가 데리고 온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진짜 사명감을 이래야 돼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갖다 놓고서 방치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남자들이 결혼을 중에, 뭐라고 그래요? 당신 내한테 오고 시집 오면은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이렇게 하고서 데려왔는데, 정작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긴 하지. 뭘 안 묻혀 손에. 보호자가 끼니까. 자, 그러면 나는 그 아내를 데려올 적에 내가 평생 책임자는 사명감을 데리고 와가지고 책임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한다고, 뭐 헤어지기도 덜 하지만은, 그래도 헤어지는 사람보다 같이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명감이 없으면은 가정도 못 지켜. 근데 하물며 우리 일은 사업인데 함께 같이 하자고 불러놓고서 그런 사명감 없이
어디 가자고 하면 맨날 바쁘대. 맨날 약속이 있대. 스폰서가 맨날 같이 동반 안 해. 바쁘대. 약속 있대. 무슨 약속? 무슨 약속? 무슨 약속이면 한번 따라가 봤어. 따라가 봤더니 약속 있다고 갔는데 집으로 가. 집에서 약속했나 봐. 집에서.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를 내 사업의 도구로 쓰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 파트너가 믿기도 하고 하겠죠. 마음에 드는 파트너도 있고 미운 파트너도 있어. 그렇지만 미운 파트너도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미운 파트너도 있는 게 낫다는 거, 없는 것보다. 응? 한 달에 한 번 뭐 칫솔 하나 쓰고 치약 하나 쓰는 소비자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재구매 시기가 평균 3개월 걸려요. 화장품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3개월 동안 다른 숫자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재구매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가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3개월 정도 되니까 슬럼프도 오지 돈도 안 되지.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못 얻었네 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다 왔는데 고지가 눈앞인데. 자,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돈이 될 수 있게 스폰서들은 그 사명감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가지마 가지마가 아니라 가지, 응? 안 가게. 가라고 발로 차도 안 가게. 제가 예전에 노얄에 입사해가지고서 그 20몇 명밖에 안 될 적에 매주 원내일 때마다 회장님이 조찬 모임을 했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회장님이 굉장히 막 인자하고 순해 보이고 막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회장님 독사예요, 독사. 조찬 모임 오면 한 번도 이쁘게 말하고 끝낸 적이 없었어. 맨날 혼내는 거야, 맨날. 그래서 내가 따져보니까 회장님하고 나하고 한 7살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맨날 이렇게 욕을 먹여야 되나? 박 때려쳐. 이렇게 생각을 계산해 보니까 한 번 욕 먹을 때 최하 500만 원이더라고 보니까. 그게 뭔 얘기냐면은 한 달에 20만 원 먹는다고 생각해보면 싸지니까 한 번 욕 먹을 때마다 500만 원짜리 욕을 먹는 거야 내가. 그럼 욕을 먹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만두는 게 나아요? 그래서 난 욕을 먹어도 그냥 두터 있어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드리냐면 파트너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출근하는데 아침마다 발로 차버려. 그러면 그 파트너 도망갈까요? 안 가요. 돈 되면 절대 안 떠나. 근데 아무리 내가 잘해줘도 돈 안 되면 떠나.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트너를 들여다 놓으면은 그 파트너가 돈 될 수 있게 진짜 사명을 가지고 더 내가 희생해서 떼야 되는데 잔머리 쓰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금방 들어온 사람은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거를 악용하고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그 마음 들켜버리니까 거기서 그 파트너는 떠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라톤 하는 사람이잖아요. 멀리 가야 돼. 멀리 오래 가야 돼. 그래서 함께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해야 돼. 정직하게. 또 우리가 이러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잖아요. 지금까지는 다단계라는 핑계 때문에 힘들었게 했지만은 다단계는 핑계 이제 사라졌잖아요. 우리가 좋은 물건 싸게 파는데 소비자들한테 피해 줄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진입비가 있어, 뭐가 있어, 월간 유지가 있어. 이 사업하다가 떠나도 손해볼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 주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요,
그 보험하는 분들이 실제로 보면은 보험을 하는 분이나 했던 분이나 따져보면은 한 집 건너 한 집은 다 있어. 자, 다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그 5,130명 그 인구 중에 다단계를 하던, 해봤던 한 사람들이 6명 중에 1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않고 3명 중에 1명이다. 왜? 위에 고령층 빼고 아래 20대 빼고라고 가운데 통합만 가지고 따질 그들은 2명, 3명 중에 1명은 다단계를 해봤거나 하거나 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다단계라는 그 편견 때문에 말을 못하고 난 안 해본 척, 안 한 척 그러고 있는 것 뿐이지 다 지금 한 번씩 거쳐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단계 가지고는 돈이 안 돼, 성공할 수 없어라고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애터미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애터미 전에 전과가 있어요. 저도 다른 네트워크를 한 3년 했었지. 그러다가 다시는 않는다고 하고 때려쳤는데 다시 붙잡은 거지. 네. 아이고, 너무 간절했고, 이거 안 하면 내가 다른 거에서 성공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죽을 각오에 떴던 거고. 그래서 제가 진짜로 지하 깊숙이 살던 제가 애터미에 동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지하 다 메꾸고, 지금은 뭐 좋진 않지만 40평이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지하가 얼마나 지겨웠으면 내가 21층에 살아요. 근데 마지막 층이다 보니까 옥탑방이 있어. 그 나는 거기서 살아요. 화장실 가고 밥 먹을 때만 내려오고 생활을 다 거기서 해라. 거기서 잠도 자고 거기서 TV도 보고 다 있으니까 뭐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다 있으니까 거기서 다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러지. 아래층 여자, 나는 윗집 남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리두기 제한이 걸려가지고 파트너를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뭐 식당이 어디고 커피숍인데 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작년에 충북 괴산에다가 계곡에다가 농막을 하나 지었어요. 대성을 지켰어. 지금 한 20평 정도 되는데 거기 계곡으로 불러서 파트너를 팀별로 10명, 뭐 12명 뭐 쉽게 모여가지고 작년에 거기서 소종닭 백숙 많이 해먹었는데 근데 이제 올해는 깨가 나가지고 안 불러. 또 거리도 저기 제한도 풀렸고 힘이 들어 이제. 그 작년에 그렇게 시간 보냈는데 올해는 이제 오프라인이 이제 풀렸으니까 오프라인 됐으니까 거기 갈 시간이 이제 별로 없네.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고 여기는 매일 거기 살았는데 좋아요. 계곡에 물도 흐르고 시원한 그늘도 있고 좀 겨울이 추워서 그렇지. 겨울에 쉴 때 안 가면 되니까 내가 거기 안 가도 살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만 가서 지난주 일요일에도 원주팀 들어가가지고 놀러 오라 했더니 그 더운 날 17명이 모여왔더라고. 그 17명 닭백숙하고 저기 돼지고기 수육해서 내주더라고. 더워서 죽는 줄 알았네. 그래서 나 이제 오지 마 이제. 거기 못 오겠다 힘들어서. 자 그래도 그게 이제 파트들 해서 같이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사업자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부업자가 왔으니까 그 비전 보면서 이렇게 제가 지금은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 거라는 상상도 못했지 옛날에. 근데 애터미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들으면서 나중에 나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 근데 살다 보니까 됐고 지하실 메꾸고 집 사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고 예술은 딸내미 뒷바라지 해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은 뭐 요 팀에서는 한총장, 홍총장만 그렇게 되겠지만 나머지는 좀 오겠지만은 곧 된다는 거, 곧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그래서 이왕 고생하기 시작한 거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후회 없는 후회 없이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이 아니라 후회 없이 일을 한번 해보고 그러고서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중각인가 기름은 재미없는데 오늘 이렇게 오래 있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통령 노고 통해가지고 1년 후, 2년 후, 길게는 3년 후에 다 선구자가 돼가지고 정상에서 만나는 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